와 미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야말로 요즘 화제의 드라마이죠. 방송 사회 만에 무려 시청률 10%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바로 지성과 전미도 배우 주연의 커넥션입니다. 이 드라마는 입소문으로 시청자들의 유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회차가 거듭될수록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은 작품입니다. 특히 지성 배우는 연기파로 정말 유명한데요. 커넥션에서도 거의 원맨쇼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된 경찰 연기를 위해 무려 15kg나 감량하면서 연기 중에 과호흡이 오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지성이 힘들면 드라마는 재밌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이죠. 대다수 시청자들 반응은 70분 방송이지만 10분 본 것처럼 시간이 순삭 지나가 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몰입감이 장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회 방송하면서 입소문에 의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한번 보면 다시 볼 수밖에 없는 드라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많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거 실화냐 할 정도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죠. 바로 미국 필라델피아 켄싱턴 애비뉴 거리인데요. 마을 전체가 마치 좀비를 연상시킬 정도로 기괴한 걸음걸이와 허리가 반쯤 꺾인 채로 서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죠. 커넥션에서도 두 남성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서에 잡혀오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범들이었죠. 이들은 일명 레몬뽕이라는 약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정도 약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서 자제력을 잃고 난동을 부리게 된 거죠. 마약팀 에이스 형사인 재경이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말을 잘 들으면 약을 주겠다며 약을 손에 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약을 뺏기 위해 재경한테 달려드는데요. 흡사 영화에서 보던 좀비 모습 그대로이죠. 커넥션은 마약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지상파 최초의 드라마인데요. 아마 이걸 계기로 약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특히 드라마가 충격적인 것은 마약 수사로 특진까지 한 에이스 경찰이 누군가에게 납치되어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설정이라는 것이죠. 커넥션의 시작은 박준서, 즉 재경의 친구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준서와 재경은 고교 때 나름 절친이었는데요. 재경이 어떤 불법적인 일로 그의 친구들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준서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면서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얼마 전부터 20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던 재경이를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리 없는 재경이죠. 그리고 죽기 직전 재경을 찾아온 준서는 이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는데요. 너무 늦었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그 한마디였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23일 금요일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피로동 공사 현장에서 준서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우연일까요? 그 시간 재경은 팀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헤어지면서 재경은 화장실을 들르게 되죠.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직전 누군가로부터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바로 자신과 준서만이 알고 있는 SOS 번호가 담겨 있는 문자이죠. 갑작스럽게 준서에게서 온 문자를 보고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대로 화장실로 들어가는 재경인데요. 그리고 재경의 경찰 인생은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마약팀 에이스 형사로 특진까지 한 재경이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강제로 마약에 중독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누가 왜 그를 납치하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었는지는 이제부터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준서가 보냈다고 생각했던 문자도 사실 준서가 아니라 제3자가 보낸 문자였죠. 왜냐하면 이미 그 시각 준서는 사망했기 때문이죠. 이후 황당한 일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20년 동안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준서가 돌연 죽기 일주일 전에 생명보험을 가입하는데요.
그것도 무려 50억이나 말이죠. 그런데 그 수혜자가 부인이 아니라 고교 때 절친이었던 재경이와 오윤진이라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재경의 직업은 아주 잘 나가는 마약 수사 에이스 경찰이고 이윤진은 기자입니다. 여기서 보험금 수령자로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명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이명국은 원종수가 사장으로 있는 금형약품의 연구원이었던 거죠. 그는 실종되기 직전 폐암 말기를 선고받았고 오윤진에게 내부 고발을 하겠다며 그에게 만남을 제안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실제 오윤진과 만나기로 한 날 장소에 나타나지를 않았는데요. 그런 그가 오래전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시신으로 등장했습니다. 박준서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금형약품에서 만들어 유통하고 있는 레몬뽕을 그가 1호 닥터로서 판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총괄 유통 책임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 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태진은 검사로서 뒤를 봐줬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박준서가 자신의 딸이 사망하고 심적 동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이것은 아니다 싶어 내부 고발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원종수와 박태진을 포함해 친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이를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준서가 사망하던 시각에 택시를 타고 정윤호와 오치현이 그곳에 온 사실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죠. 준서도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재경한테 이 사실을 꼭 파헤치라고 암시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준서의 생각대로 재경과 윤진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레몬뽕 유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재경한테 닥터로 구조 신호를 넣어 문자를 보낸 건 준서가 사전에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잡아야 유통 총책인 윤 사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이고 윗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경을 마약에 강제 중독시킨 건 분명 원종수일 텐데요. 물론 그가 직접 움직인 것은 아니고 박태진과 정윤호, 오치현이를 시켜서일 테고요. 재경이 분명 준서 사고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는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시킴으로써 그 사건에서 배제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더 파헤치고 있는 재경인데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경을 사건에서 손떼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가 약을 한 것으로 제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잘못 건드리게 되면 레몬뽕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우는 꼴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더 추잡스러운 것은 진짜 더러운 검사 박태진인데요. 자신의 친구 부인이랑 불륜을 저질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박태진이 약을 팔고 거둬들인 수익을 자신이 챙기려 하는데요. 아마도 이 액수는 원종수한테 100억 있으면 투자에 끼워줄 수 있냐고 물어봤었는데요.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계좌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도 부인인 지연도 비밀번호를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 비밀번호는 재경이한테 닥터로 문자를 보낼 때 자신의 SOS 1882를 함께 찍어 보냈었는데요. 그냥 의미 없이 찍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번호를 찍은 이유는 재경이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위해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